혈압약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 같은 거를 안 먹을 수도 있나요? 초기에 조기 고혈압 환자들은 조기 고혈압 환자들은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좀 왔다. 대부분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은 그 음식 밸런스에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식사 습관을 고친다든지 잘못된 운동 습관을 고친다든지 하면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끊어봤는데 그 혈압이 안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끊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안 오른다는 거는 그 혈관에 때도 벗겨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거죠. 때가 벗겨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동맥경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만약 혹이 생기잖아요. 이 팔다리 몸에 혹이 생길 수가 있거든. 지방종 같은 게 생긴다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런 지방들이 변성을 일으켜서 혹을 만들거든.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혈액순환 좋은 운동을 하면 없어져요. 운동을 흡수된다고. 운동으로 없어요? 음식과 운동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치질도 장에 좋은 이런 뭐 식이섬유를 먹는다든지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매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운동을 잘 하면 치질도 없어져요. 저도 젊었을 때 저도 40대 치질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나도. 근데 나도 다 음식과 운동으로 다 저절로 낫더라고.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냐면 병을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제 주변에 폐암 환자가 둘이 있었어요. 의사가 한 사람은 항암 치료하고 몇 달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병을 고쳐보겠다고 병원을 접고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요양을 잘 했어요.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 살아있어요. 똑같은 말기 폐암인데 어떻게 병을 대하는 거에 따라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예방을 못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병에 걸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암 걸렸다 그러면 항암 치료부터 하자 그러고 방사능 하자 그러고 전부 그러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민간요법 찾아서 뭐가 암에 좋대더라 어떤 게 뭐가 좋대더라 하고 다 자기네가 찾아갖고 선배들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해서 자기 몸 자기가 추스리는 사람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민간요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거를 전문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전문가가 뭐는 뭐에 좋다고 쉽게 얘기를 듭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뭐 홍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 다음에 무슨 마늘인가 저기 양파즙 먹으면 뭐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체질을 무시하고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런데 제 딸은 홍삼 드링크만 먹어도 호흡곤란이 와요. 온 전신에 막 두드러기 다 나고. 그 아이한테 그러죠. 넌 체질이 이러니까 쓴맛이라든가 단맛 나는 이런 음식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먹지 마라. 음식 맛으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음식 맛하고 장기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민간요법을 정말 그 개인에 맞게끔 체질에 맞게끔 조언해주고 처방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이제 관절에 대한 자가 진단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절 건강의 제일 첫째가 밸런스라 그랬잖아요. 좌우 밸런스인데 우리가 이제 거울 쳐다보면은 뭐 특히 여자분들은 뭐 화장이 잘 됐는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요. 거울 볼 때 눈썹이 평행한가 봐라. 자기 눈썹이 평행으로 됐는지 어깨가 좌우가 대칭인지. 그 다음에 안경 쓰는 사람들은 이 안경 벗어보면 안경이 하나가 이게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몸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 척추가 삐뚤어지면 안경 틀이 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이제 티눈 같은 거 생기는 사람 많잖아요. 티눈이 생긴다는 거는 발바닥에 골고루 체중이 안 실린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체중이 실린다는 거죠. 티눈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벌써 몸의 밸런스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든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보고 내 눈썹이 좌우 대칭인지 어깨가 대칭인지 그 다음에 뭐 혹시 발에 뭐 티눈 같은 거는 안 생기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자세 밸런스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이제 관절의 건강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유연성이잖아요. 오십견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루에 한 번도 이 기지개 운동이라든가 어깨 운동을 안 하니까 자기가 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원래는 이제 180도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것도 못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는 거죠. 체조를 해보면 다 알아요. 체조해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은 돌려봐야 되고, 허리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을 때 손가락 끝이 땅에 안 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손바닥까지 닿으면 더 좋은데, 최소한 자기 손끝이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응? 허리 구부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요새 이제 고관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관절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보잖아요. 앉아보면은 발목이 이게 발바닥에 땅이 닿아야 되는데,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의자 생활 많이 해가지고 저 앉아보라 그러면 발 뒤꿈치가 떠요. 이렇게 못 앉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 건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죠.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노약자분들은 뭐 해당 상황, 이것까지 제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30번 정도는 갔더니 할 수 있는지, 푸시업은 한 10번 정도 되는지, 5층 정도 계단은 내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만 해봐도 내 관절이 삐뚤어졌는지 유연한지 굳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은 거지. 60, 70세부터 약 먹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동안 약 먹으면서 병원 의지하고, 그건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은 내가 내 몸 관리하면서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이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예? 안 아프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나도 자꾸 나이가 40, 50, 60 지나가니까 귀찮아요. 몸에 자꾸 문제가 생겨. 예? 동작도 되던 게 안 되고. 예? 이거 노화예요, 노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하루하루 노화가 되니까 이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건강에 자꾸 조기 진단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쓰레기통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통에 그 더러운 물질,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벌레가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끼죠. 당연히 끼죠. 그러면 벌레는 그대로 놔두고, 오물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아무리 소독약을 뿌려도 또 생기거든요. 차라리 쓰레기를 비워주면,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하면 벌레가 오래도 안 온단 말이죠.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 하루 중에 일과 중에 생기는 그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이 쌓이지가 않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 바이러스 질환이든 세균성 질환이든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건강하면 얘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항상 병이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들은 의과대학 다닐 때 병이 생겼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시작을 해요. 병의 예방법보다는 무슨 병이 생겼다는 그 전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범법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지,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공부를 별로 안 할 거라는 거죠. 조금 이제 앞으로 의료계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린 다음에 병원을 찾지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을 조기 진단을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해봐라는 거죠. 해봐서 내가 과연 몸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체크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을 자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조기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병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 지난번 명의 때도 얘기했지만,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병을 아예 안 생기게 하는 의사가 더 명의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게 조기 진단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